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장이 좀 나타날 건지,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와 모멘텀을 강력하게 지닌 종목들로 인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지,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조금 그 종목들의 개별 이슈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면은 모멘텀적인 부분에는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주가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죠. 자, 그리고 나서 뭐 2차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큰 폭의 상승들은 대부분 좀 나타내 줬었고, 2022, 23년까지의 실적을 갖다 끌어다 놓고, 그래서 밸류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층 더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뭐 여전히 쭉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죠.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그동안에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업사이드가 조금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내리시고 그 템포만 조금 조율하시면요, 내가 지금 급한 마음, 막 지금 여기저기서 급등 나오고 저쪽 내가 못 샀는데 갖고 싶었는데 여기 번쩍 뛰어 저기 번쩍 뛰어, 그런 종목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진짜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 밸류가 저렴한 종목,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제 영상을 시청하시더라도 여기서 뭐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몇 종목들만 가고 관심을 보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금은 기다림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급등 나오는 종목 이슈를 타고 뛰어들어서 하는 건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 내기 물론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리고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런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 심리를 계속 자극한다고요. 뭔가 이제 내 이빨에 충치가 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을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클 종목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보유를 해서 잘 들고 있으면 얘네들 진짜 여러분들이 막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이 오히려 오르면 내버려 두고 싶고요, 빠지면 더 사고 싶음, 이제 박자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급등주들은 오르면 얼른 좀 쫓아 사고 싶고, 막 급락이 나오면 또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런 템포 말고, 반대로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내버려 두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사고 싶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큰 돈을 벌려면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DI도 거기에 포함이 좀 되어 있다고 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65만 원대까지 하락을 보이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좋은 종목들 분석 다 끝났고 악재가 있어서 빠집니까?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목표는 100만 원 똑같아요. 근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먹는 거랑 65만 원에서 100만 원 먹는 거랑 틀리잖아요. 뭐가 더 수익이 크겠냐라는 거죠. 그 수익 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게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수익 폭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보통 내가 기존에 들어간 단가 대비해서 한 15%밖에 못 먹을 어떤 그런 영역대였던 게 20%, 25%까지 수익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빠지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라, 안도시켜 드릴 만큼의 영상을 또 계속 녹화를 해드렸고, 어때요? 또 바닥에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또 올라와요. 바닥 대비해서. 그죠? 그럼 또 이제 지금 와서 또 후회를 하신다고. 좀 사볼 걸, 더 살 걸. 그죠? 그러니까 그 박자를, 왜 그런 틀을 여러분들이 그 한 번만 그 사이클들을 맞춰놓으면, 박자와 템포 흐름을 잘 맞춰놓으면 최저점에 못 사고 최고점에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질 때 좋은 기업이 약간 억울하게 빠지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애초에 있으셨으면은 조금씩 내가 채워갈 만큼 기회가 올 때마다 담아가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믿고 계시면 그 종목을 믿고 이제 흐름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SDI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단가가 80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밑에서부터 우리 VIP님들처럼 65만 원대부터 매집을 해서 올라오다가 일시적으로 절반 덜고 다시 사드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 이때 당시에 제가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자, 잠깐 매도하고 비중
줄였다가 빠지면 다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욕을 상당히 먹었죠. 그죠? 이거 왜 자르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며?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일부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이라도 비중을 덜어놨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또 바닥에서 좀 다시 사고 있고 어렵지가 않아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과 시장 흐름만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만 하시더라도 느낌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 종목이 빠질 때 어떻게 뭐 때문에 빠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숙지시켜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찬스구나, 이거는 좀 도망을 가야 되는 위기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이미 시작한 지 한참 됐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그래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늘 이렇게 꾸준하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법적인 가이드 내에서, 그렇죠? 1대1 종목 상담 자체가 이제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단가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산업에 대한 흐름 혹은 뭐 앞으로 이 종목의 그냥 대략적인 전망, 이 정도는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최대한 좀 드리려고 저도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드리고자 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댓글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브리핑 드리기 앞서서 이 주말 영상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어디 다 놀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뒤늦게 이거 주말 영상 봤는데 이벤트 적용 안 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말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용을 시켜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존에 제가 오타가 좀 있기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딱 클로징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늦박자 탄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도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그대로 또 싹 적용을 시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이면 6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월 이제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고 있죠. 그럼 11, 12 거의 12월까지 딱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12월 달까지의 이 시장의 흐름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차가 떠나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 돼요.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다음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은 낭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밖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감기를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딱 적정한 타이밍과 적정 시기에 내가 딱 시간에 맞게끔 내가 타야 될 차를 딱 잘 타면은, 그죠? 순탄하게 그 하루가 잘 흘러가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그죠?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하루하루가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기준으로 하면요.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엄청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스피에 그나마 뭐 마이너스 한 25억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오늘 그나마 금액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삼성 SDI가 오늘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곤 있는데 주가가 또 갭상승 이후에 조금 0.1%대 음봉 전환을 해가지고 좀 빠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짜잘한 시세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죠.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은데, 자, 이 모멘텀을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SDI가 가져올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미 노출이 된 모멘텀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증설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4분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진다라는 또 기대감을 시장에서 형성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SK와 LG에서 증설을 계속 북미 시장 쪽에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투자와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응은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시장이 사실 너무 노출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것들은 이미 앞에 다른 기업들에게 먼저 반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붙어준다면,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새롭게 지금 최근에 뭐 배터리 화재건이나 이런 것들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기술력들이라든지 특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고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재건들도 있었고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연내에 IPO 사실상 어렵다.
내실 다진 후 추진하겠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지금 연내에 상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죠?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좀 이런 화제건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액션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LG만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화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런 화제들이 좀 계속 건건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LG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우리 국내 3사 중에서는 가장 크기도 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슈가 되면 크게 또 이슈가 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SDI나 SK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재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고 그런 기술,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력 레벨에서는 충분히 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셀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은 더 부진한 탓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3분기 실적 때문에라도 목표 주가를 조금은 일부 조율한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3분기 때는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그죠? 완성차들이 배터리 이제 또 완성차들의 생산이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의 사용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량 생산 완성차의 완제품의 생산이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제품에 대해서도 감소될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동차 섹터가 어찌됐건 가장 지금 크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좀 가이던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바닥은 찍었다라는 뉘앙스만 계속 풍겨요. 자동차 섹터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를 어떻게 해서 수급난을 해결할 거다, 공급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아직까지 엄청 깊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바닥을 찍었고 너무 이게 문제가 좀 커지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차질이 깊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나아지지 않겠냐. 이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따졌을 때 우리가 셀 기업으로 우회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아직까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문제로부터 완성차의 생산 차질로부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와요? 지금 셀 기업들, 그죠? 셀 기업들의 어떤 배터리 사용량도 그만큼 감소될 수 있는 이 루트가 갔는데, 그럼 반대로 오히려 이제 얘가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투자를 더 한다, 증설을 한다, 뭐 어느 회사가 뭐 이거를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하반기가 됐든 내년 뭐 상반기가 됐든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서 반도체 공급을 해결을 해가지고 자동차 시장의 어떤 생산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너무 안 좋았다, 근데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자동차 지금 생산하면은 고객들이 받는 탁송까지의 시간이 정말 수개월씩 걸립니다. 뭐 해외 비싼 차량들 있잖아요, 고급 차량들. 전기차 침투율은 좋아요. 전기차 판매 비중은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전체 완성차 판매량은 아직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이 전체 공급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자동차라는 거를 판매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막 지금 다시 살아났다 싶을 만큼의 큰 상승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냥 바닥은 나왔다,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거 올 초에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오스틴만 하더라도 한파 때문에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기가 막 끊기고 이래서. 지금 또 이번 겨울은 어떻겠냐고요. 기후변화, 이거 자연재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물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진짜 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비중은 좋고 전체 완성차 중에 전기차의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차의 판매 비중과 완성차가 더 이렇게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소가 되어 있진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 조금 느긋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ESS라든지 자동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가 조금 뭐 3분기 때 눈높이를 살짝 낮춰보면은 기준치에 부합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기타 그 밖에 나머지 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좀 이익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형이나 중대형 쪽 전지 쪽은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그 기존에 기준 잡았던 것만큼 평균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반면, 소형 쪽으로는 조금 더 이익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재무적으로 실적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조금 기존의 눈높이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약간은 완만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거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인 게 아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장기 관점으로서의 지금 그나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다른 종목들하고 평가를 같이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상대 평가를 했을 때는 매력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저도 VIP 회원님들께는 계속해서 하락이 올 때마다는 기회다 생각하셔라. 그죠? 악재가 떴을 때는 악재답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기회는 기회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점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천주를 제가 두 가지, 단타 아니에요, 단타 종목이 아닌 두 가지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솔브레인과 파라다이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죠. 오늘 솔브레인은 그냥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매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공격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점, 모두 다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나는 공격적인 성향을 좀 선호한다, 이렇게 좀 화끈화끈한 거 있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관점으로 팜스토리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도 좀 상승세를 좀 가파르게 보여주면서 사료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냥 급등 나왔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거래가 의미 있게 실려주는 종목들이 좋다. 근데 이제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면서 거래가 조금 의미 있게 괜찮게 시가총액 비례해가지고 아주 좀 이쁘게 터져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요거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들어 올려주고 있으면서 거래도 양봉에서의 의미 있게 터져주는 이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으로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팜스토리는 단타 관점으로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그냥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성향은 기존에 요거, 그다음에 신규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얘네들 보시고, 그 앞전에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는 딱 오늘 해서 뒤늦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좀 많으시길래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장이 주는 기회는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